네, 픽 인터뷰입니다. 지금 뜨거운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원부서라고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지원부서 설치. 이걸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인가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도 경찰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요. 예. 네. 이렇게 경찰 관련해서는 경찰법에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방안으로 경찰을 통제를 하도록 하고 그 심의 의결 사항으로 인사, 예산, 주요 정책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런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본인들이 직접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청법을 위반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경찰청의 업무임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행안부가 법에 위반해서 본인들이 경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공고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말은 권고 아닌데요. 네. 공동위원장이 행안부 차관이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행안부 아닌 거죠? 실제로 행안부 장관의 인식이 그동안 워딩을 보면 경찰청이 왜 독립해야 되느냐, 경찰도 통제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인식에 기반한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네. 이 공고안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겠다, 그 인식을 사실은 공고안에 투영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을 정해놓고 네. 자문위원회라는 건 뭐 4번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갖다 맞추고 네. 권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쪽에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특히 네.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말 중에 경찰이 통제받아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경찰이 견제받고 통제받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공권력으로서 당연히 견제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건데 과연 어떤 통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과거에 사실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반성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민주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행안부 장관은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상관없다라는 인식하에 치안본부, 과거 31년 전에 치안본부식 통제, 권력이 장악하는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이 역주행이고요.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 경찰은 그럼요. 힘 있는 기관이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통제받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민주적 시민적 통제해야 되지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군사 정권 때로 회귀하는 거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못이라는 거고. 그런데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 위반된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정해진 바를 하위 규정 가지고 뒤엎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청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 시행령으로 그 법률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률 우위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 규정으로 이 부분의 내용을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사항을 행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의 절차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행안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결국 막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저지당할
사안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행령을 바꿔서 한다면 시행령이야 뭐 자기들이 재정권이 있잖아요. 고칠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법의 해석의 차이다 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령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될 네네. 거고요.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되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런 권한 정지의 배경이 된 이 위헌 위법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께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민주당 역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봐라. 또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청을 장악하려고 했고 또는 지휘하려고 했고 그럼 법률적으로 다 그런 게 있는데 왜 행안부가 경찰청을 그렇게 한다는 건 반대하는 거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외청의 경우에 해당 부서의 장관이 다 지휘한다, 통제한다. 경찰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짚어보면요. 외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장관이 지휘한다라는 것이 정부조직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그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치안 사무 자체를 경찰청으로 일임을 시키는 그런 34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안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경찰과 관련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법률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이러한 외청들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먼저 그러면 얘기를 어디에 했고요.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오면 이건 좀 곤란한 얘기인데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굳이 짚고 싶지 않은데 네. 짚자면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직 검찰이었습니다. 전부 검사들이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를 보더라도 법무부 장차관, 대변인, 기획조정실 그리고 검찰 국과장 주요 보직이 전부 전직 검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 동일한 색깔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 보시면 네. 되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네. 예, 가장 쉬운 예로 단 한 번도 행안부 장차관이나 주요 보직에 전직 경찰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죠. 예, 네. 전혀 사무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섞으려고 한다. 네. 국민 입장에선 뭐가 불편해지나요? 그렇게 간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고 박정총군 고문치사 사건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네, 네, 네. 그게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을 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네. 그 경험이고 그 경험의 역사적인 반성으로 경찰에 대한 독립 필요성, 중립 유지에 대한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요. 13만 넘는 경찰이 오로지 정권을 위해서만 뛰는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안부 네. 지금 이 공고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고요. 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예하에 하나의 국의 국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무부, 치안본부처럼. 예, 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은 행안부 예하에 있는 경찰국 소속에 있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막아야 된다. 예,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